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네. 자, 제가 사실 아주 의식적으로 쓰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최선이라는 단어를 저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단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시네요. 아이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는 뭐 나라 경제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모 아이 사이가 너무 힘들다.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자해라고 들어보셨죠? 자해 학생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스카이캐슬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조금 완화됐을까요? 더 심해졌을까요? 심해졌죠. 이 스카이캐슬은요, 매우 놀라운 조작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원래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입시 코디를 고용해서 자녀의 입시 지도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강남에서 고액과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는 입주과외라고 그랬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진학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일도 있구나,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곳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일부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제가 볼 적에 결코 뭘까요? 따라하면 안 되는 그런 부모 역할 모델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아빠들의 직업은요, 만약에 그 드라마의 입시 코디를 사용하는 집이라면은요, 전부 다 재벌 2세여야 됩니다. 재벌이거나. 근데 어떻게 나오죠? 중산층으로 나오죠. 전문직 중산층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객관식을 좋아할까요? 주관식을 좋아할까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입시 관련된 주인공들의 대사, 그 발신처는 최초 발신처는 어디일까요? 1번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킨 선배 학부모, 2번 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입학사정관, 3번 고등학교의 진학 담당 교사, 4번 사설기관의 입시 전문가, 5번 언론기관의 보도 또는 입시 관련 책자. 자, 하나씩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자, 5번까지 계속 손을 안 드신 분은 자동 퇴장입니다. 자, 1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 1번. 몇 분 계시고요. 자, 2번. 2번도 계시네요. 네. 전국 유일이십니다, 지금. 처음 드신 거예요. 3번. 3번. 3번은 아직까지도 한 분도 안 드셨네요. 4번. 4번 대부분 손 드시네요. 5번. 5번도 몇 분 계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번, 3번이 소위 말하는 진짜 입시 정보를 쥐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선배 학부모들은요, 자신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부풀려서 자랑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설기관의 입시 전문가나 언론기관 보도 또는 입시 관련 책자는 뭔가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죠. 정직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카톡은요, 어떤 부모님의 실제 사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생기부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거짓말을 만들어야 하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기재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건 제 실제 사례이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하시는 건데요. 저는 제 아이 독서록 아이가 읽고 제가 써서 생기부에 올렸습니다. 독후감 대회에 제가 글 써줘서 상도 몇 개 받았습니다. 아이는 상 받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남보다 나은 뭔가를 기재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아이는 거짓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근데요, 정직한 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모들이 주변에서 어떤 얘기 듣냐면요, 야, 저 부모는 애 참 잘 관리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거짓된 마음이나 생각을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실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근데 이분은 거짓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입시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후자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뭘까요? 불안감이 들까 안 들까요? 내 아이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학종이 이런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겠죠. 학부모 스스로 판단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특히나 지금은요, 제가 볼 적에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입시 정보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복잡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 아이들의 진로 진학이요, 교육적인 의미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타락하고 오염됐어요. 시장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자, 이 시장의 논리를 제가 한번 상식으로 격파해 보겠습니다. 이 부모님 분명히 거짓을 기록했죠. 그러면 이 거짓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비록 거짓이지만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내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거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이익이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조작된 학생부를 있는 것을 다 읽어줬어. 다 인정해줬어. 그러면 대학은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을 뽑은 거죠? 이제 뭔가 감이 오십니까?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학생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서 선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까요? 그리고 대학도 끊임없이 학생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마사지라 그러는데 학생부를 마사지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실제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아주 정상적이고 정직하고 훌륭한 부모님들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실하다, 복잡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 드라마 대사를 보면은요, 저는 단 1%도 인정할 수 없어요. 저도 입시 전문가입니다. 지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입학사정관,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났어요.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확신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이래도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조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사교육은요, 교육일까요? 수익일까요? 수익이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지금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교육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글은요, 제가 SNS에서 가져온 겁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소위 학종이라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학원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런 취지로 올린 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는 다 한다. 비교과가 경쟁력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학원이 교과 수업은 다 하죠. 근데 비교과를 해야지만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등부에서 교과 수능은 선행하는데 학종은 왜 선행을 안 시키느냐? 학종 선행을 시키려면은요, 타임머신이 필요하거든요. 고등부 6, 7등급도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키는데 왜 학종 대비는 안 시키세요? 학종을 하면 학원의 격과 신뢰 수익이 달라집니다. 고등부 학종 수업 모델 10가지 공유하는데 실제로 어떤 학원은 월 2천만 원에 순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학원 사업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에요. 자, 그들에게 학종은요, 입시 제도일까요? 아니면 수익 모델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학종을 왜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왜곡한 결과를 이들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 잠깐 중간 정리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불안이 있죠. 걱정이 있죠. 저는 죄송한데 다 근거 없음이라고 봐요. 실제로는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시장에서 뭔가 거세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편승한 상당수 부모들이 결국은 바람을 일으켜요.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맞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감으로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좀 더 적나라하게 가볼까요? 한 광고주인데 제가 메일로 받은 겁니다. 학원 마케팅 전문 강사들이 모여가지고요, 대박 마케팅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주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주제가요, 조금은 자극적입니다. 학원 오픈 2주일 만에 마감하고 3주일 만에 대기자 명단 받는 소문 마케팅의 전략과 전술. 상담 즉시 5분 안에 등록받고 그 자리에서 친구 2명도 소개받는 실질적인 사례 공개. 전 학원생을 홍보 요원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1년간 학원 못 끊게 하는 방법. 한 명도 예의 없이 제 날짜에 수강료 제대로 받는 방법. 최근에 제가 부모님들 만나면 사교육 얘기를 아예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왜 필수가 됐죠? 그 필수가 된 이유를 한번 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난하기 어렵죠. 정당한 방법,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상대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영악한 골리앗과 순진한 다윗. 혹시 여러분을 스스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이게 너무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졌어요. 사교육 산업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부모들이 개별적인 정보를 구해서 아이의 교육을 시켜요?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도 많은 부모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아이를 학교에 믿고 맡기면 학교가 책임지고 진로 진학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근데 이게요, 그 현실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만큼 공교육이 신뢰 못 얻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런 거죠. 공교육을 버리고 사교육으로 각자 소득의 길을 가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잘 가실 자신 있으세요? 거기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요, 정말 아이 진로 진학 잘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교육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단체 제안을 했더니요, 조만간 발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본격적인 사교육 소비자 보호 운동을.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입시 컨설팅 허와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소개서는 교과 성적을 뒤집을 마법의 도구로 변질된다. 어떤 얘기일까요? 부모들이 불안하죠. 근데 이 불안감이요, 되게 묘한 거예요. 어디에 기인한 건지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사실은 이 불안감이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살펴보면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불안해지면 생각이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요, 우리 아이가 유리해진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은요, 아이가 자기소개에 맞게끔 환생을 하나요? 그러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우리 아이보다 낮은 교과 성적에도 합격한 사례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큰 흐름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일단 기업체는 변화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학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선발한다면, 뽑는 위치에 있다면, 잘 보세요. 사람을 안 보고 뽑을 수 있으세요? 성적이나 소리만 갖고 뽑을 자신 있으세요?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보겠다는 게 학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을 보니까 내신 성적 5등급, 6등급짜리가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문과 교수가 한 학생을 딱 봤는데 이 친구 성적은 엉망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시를 사랑하고 이미 수백 편의 습작이 있어. 그런 친구를 딱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친구 성적이 나쁘다고 안 뽑으실래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그렇게 뚜렷하게 자신만의 개성과 특장점이 있는 학생들을 먼저 뽑거든요, 우선. 그런 학생들을 보여주면서,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나빠도 가능하니까 노력해보래. 근데 우리 아이는 특장점이 별로 없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컨설턴트들은 양심을 거스르지 말자.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유불리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속인다면 처벌받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기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직업이 학종 컨설턴트야. 근데요, 학생부를 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요. 아, 이 학생은 여러분들 지금 대학 입시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수시와 정시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한 줄 세우기를 여러 줄 세우기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효과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더 힘들어요. 오히려 한 줄 가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줄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 학생을 내가 충분히 분석하고 학생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 성적 쪽이 좀 유리한 거야.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 앞으로 오지 말고 나 만날 필요 없고 학교에 가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 잘 관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 순간 거래가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있잖아. 학종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너는 내신에도 강점이 있어. 그러니까 학종에서도 유리해. 그러니까 학종도 준비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금 고등학생들이요. 나중에 그 고생을 하고 입시에서 전혀 평가받지 못하는 쓸데없는 준비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솔직하게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사기라 그랬죠. 근데 이게 묘하게도 교육 영역으로 들어오면은요. 특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기꾼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료서 원숭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숭이를요 격리시켜서 6개월 동안 고립시켜 놓으면은요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가 치료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어떤 조건에 원숭이를 집어넣으면은요 결국 이 완전히 사회성을 잃은 원숭이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조건의 원숭이가 치료사 원숭이일까요? 자, 일단 요까지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의 헝겊 엄마, 철수 엄마 실험 아시죠? 자, 이 사진이 마음을 울립니다. 분명히요. 헝겊 엄마는 우유를 안 줘요. 철수 엄마가 우유가 나오거든요. 굶주림에 지친 결국 헝겊 엄마 밑에 큰 원숭이가 철수 엄마한테로 가죠. 우유를 먹고 있죠. 근데 발을 어디에 딛고 있죠? 자, 이 실험 장난감에 대한 이 반응도 그렇습니다. 아마 잘 안 보실 텐데요. 헝겊 엄마 밑에서 포근하게 자란 아이는요, 장난감에 호기심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요, 이 원숭이는 철수 엄마랑 자란 철수 엄마 밑에서 큰 원숭이거든요. 장난감에 반응하지 못해요. 뭐냐? 내면이 지금 힘든 거예요. 외부에 관심을 못 갖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요즘 교실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안시성 아닙니다. 안사성. 뭐냐? 학교 교실은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다 성장을 해요. 그게 두 가지가 보장이 되니까. 공부를 다 열심히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평소 여러분들 아이는 여러분들을 철수 엄마로 느낄까요? 헝겊 엄마로 느낄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부모의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점점 더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요즘 말로는 뭐 애착 형성이 전혀 안 된 이런 아이들 고아원에 버려지면은요 평생 장애를 겪게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일부 버려진 고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어떤 경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돌보면 안 돼요. 그 어떤 전문가도요 버려진 아이를 돌봐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경우가 없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딱 돼요. 어떤 경우냐면 놀라지 마세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돌보면 됩니다. 지적 장애 어떤 의미일까요? 치료사 원숭이는요 생후 3개월짜리 원숭이만 됩니다. 지적 장애 여성과 생후 3개월짜리 원숭이 공통점이 있죠. 뭐냐?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상처가 깊어진 원숭이나 사람이나 누가 돌봐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죠.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3개월째로 원숭이는 상대방이 날 싫어하는 걸 몰라. 예, 끝까지 앵겨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요. 자, 지적장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전혀 오염되지 않죠. 판단하지 못해요. 끝까지 아이가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노력합니다. 예,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뭐 옛날에 뭐 우골탑이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말 굳건히 자신을 믿고 아이를 믿었던 그 힘으로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까칠해졌어요.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 바로 그 믿음은 뭘까요? 네 성적이야. 나도 너 믿고 싶거든. 제발 나 좀 믿게 해줘. 이거는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거래거든요, 거래. 예. 자, 근데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된 책인데요. 잠깐 볼까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모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며 결국에는 자녀를 또 다른 자신으로 보게 된다. 이런 부모는 아이들의 옷차림이나 학교 생활이 자신이 보호자로서 어떻게 비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덜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녀를 몰아붙이면서 자신을 대신해 남에게 지위를 증명해 존재를 탈바꿈시킨다. 뭐냐? 모든 엄마는요 헝겊 엄마입니다. 근데요 이 못된 세상을 만나가지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철수 엄마가 되는 거죠. 바로 문제는 뭐가 일까요? 바로 이 스트레스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부터 여러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카이캐슬에서 나타난 그 소수 상류층의 비정상적인 부모 역할 있죠. 그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제가 스카이캐슬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우나 고우나 공교육을 믿고 지지하는 중산층 세력이 존재했다. 근데 이제 거의 무너졌어요. 이게 엄청난 불안감입니다. 옛날에는요 나와 비슷한 부모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교육 업체들이 창궐 하면서 상류층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조기 교육을 통해서 나이가 무너졌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년이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냐? 최상류층이 과속을 하면 무한 경영을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도 질서를 지키지 않아. 절대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갔어. 최소한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죠. 신호등을 지킬 거며 제한 속도 지킬 거다. 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미친 듯이 과속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혼자 몇 명 하다가 지들 사고 나서 죽었거든. 지금은요 자 과속을 시작했습니다. 최상류층이. 거기에 지금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고 싶은 거야. 신호등 지키면서 가고 싶은데 다 미친 듯이 뭘까요? 달려가고 있어. 불안하죠. 그 불안감은요 여러분들 절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모는 훌륭한 거거든요. 모든 아이도 훌륭한 건데 거기에 그 불안감 때문에 뺏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때려주고 싶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최악의 입시 부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수구라는 거 아시죠? 물에서 하는 배구. 물에서 하는 농구인가요, 그게? 수구팀이 없는데 수구 특기자로 대학을 보내고 막 이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놀랍게도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가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살을 학부모한테 돌렸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학부모들이 확실하게 명문대에 보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들어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잘못이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저는요 정말 학부모들이 문제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회 반응이 재미있어요.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저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공교육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부모가 그 고생하면서 경제력과 정보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공교육에서 해결할 거를. 쉬운 일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아느냐? 미국 사회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착한 부모들을 꼬셔서 그래놓고 왜 화살을 학부모에게 돌리느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적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훌륭합니다. 모든 아이들도 훌륭해요.
단지 우리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각박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훌륭함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좀 밝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부모인지 아닌지. 자,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를 바꾸고 싶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가끔 손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시고. 자, 우리 되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와 여러분만의 유일무이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나요? 예, 그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나라의 좋은 교육은요, 부모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사이가 좀 못돼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에게 자부심, 자신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갑을 안 열 거거든. 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소비자인데, 소비자 시장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제력이 어떠니, 정보력이 어떠니, 배추성이 어떠니 이러면서 볼까요? 끊임없이 훌륭한 여러분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 자, 실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분은 지금 이제 좀 마음의 평온이 왔어요. 뭐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안 흔들립니다. 자신을 믿고 아이를 믿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한대요. 뭐냐면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 있죠.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한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탐색전을 한다. 다른 아이보다 우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이의 경쟁 심리를 계속 자극한다. 아이의 호기심이나 질문이 당장의 학습이나 진로에 크게 상관이 없다면 일단 나중으로 미루도록 한다. 아이의 선택을 제한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투영시켜 부모의 뜻대로 가는 게 최선임을 각인시킨다. 각자 도생의 길이 최선임을 알게 하고 협력과 상생보단 자신의 앞날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 아이의 친구를 골라준다. 성적표에 일희일비한다. 지금도 가끔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했어요. 나 훌륭한 부모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우리 아이도 훌륭한데 왜 이렇게 내가 아이를 믿지 못했을까?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안심하고 희망적일 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준다. 아이의 성적이 그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같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화한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한다. 세상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입시보다 우선해서 알려주고 삶으로 보여준다. 부모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이요, 이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는 많죠. 그죠?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런 연구가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훌륭할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무엇에 의해서? 뇌의 상태에 의해서. 예. 뇌에는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최근에 연구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위 경로가 작동을 하면 사람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활용이 되면서요, 마음이 편안하면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근데요, 어떤 요인으로 하위 경로가 작동을 해요. 하위 경로가 작동을 하면 바로 이거죠.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죠. 그러면은요,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동원되지 않아. 아주 뭘까요? 생각이 짧아지고요. 보통 우리 터널시아라고 그럽니다.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상위 경로를 활성화시킬까요? 하위 경로를 활성화시킬까요? 대한민국 사회가요, 학부모들의 머리에서요, 상위 경로를 자극할까요? 하위 경로를 자극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그게 성공하면은요, 어떤 기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금방 달라져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네? 그 이전에는 뭘까요?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얘기하면 짜증이 나죠? 시키는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충분히 자신을 공감해, 이해가 되거든?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대한민국 부모님들은요, 지금 땅을 치고 원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쏟는 관심, 애정, 노력이 얼마나 커요. 근데 걔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들 고마워합니까? 짜증을 부립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예? 이거 원통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근본적인 부모 역할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 과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가능할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이웃과 학교에 가서 건강한 부모들과 결국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로 진학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아이만 훌륭하면은요, 비록 이 친구가 성적이라는 경쟁에서 다소 뒤지더라도 반드시 대학에서 뽑아줄 겁니다. 사회는 그런 인재를 더 원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으시죠?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자신을 믿고 아이를 믿고 가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